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5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을 모셨는데요. 아주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담당 검사였죠. 박상용 검사 모셨고요. 그리고 유튜브 백프링핑의 운영자 백광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또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저한테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아유, 귀한 두 분이 아니고 귀한 한 분과 그저 그런 한 사람. 네, 그 정도로. 아닙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두 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복된 날입니다. 제가 방송을 수천 번을 해본 것 같은데 오늘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평소에 하듯이 할 수도 없고 박 검사님 앞에다 놓고 제가 평소에 하듯이 할 수도 없고 네. 갑갑합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건지 진짜 이 조합은. 네.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렀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선서하지 못하는 남자. 선수하지 못할 남자. 선서를 하고 싶지만 선서를 못하는 남자. 네. 박상용 검사가 예. 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뭐야 한숨부터 쉬어요. 진행을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 박 검사님만 뵈면 맞아요. 마음이 짠합니다. 얼굴이 더 빠졌어요. 네.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 그러십니까? 예. 네. 어제도 선서를 못 하셨어요. 예. 네, 못 하셨는데 어제는 왜 못 하셨습니까? 아니 분명히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도둑질 안 하겠다, 사기 안 치겠다, 음주운전 안 하겠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법으로 그거를 만들지 않겠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말만 들으면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을 단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감행하겠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도 가서 얘기하고 싶고, 왜냐면 어제 보니까 또 이화영 씨 거의 다 거짓말이고 이러셨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반박을 드리고 싶어도 뭐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어제는 아예 마이크를 빼앗는 것에서 넘어서서 마이크를 아예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선서를 또 못했는데 그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현장을 한번 보고 가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박상용 증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네, 거부합니다.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출하시고 무엇이 합의제 기관이죠? 소명서 안 내겠다는 거죠? 소명서 안 내고 증인 선서 거부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건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명서를 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처럼 나가서 그런 행동하지 말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소명을 못하게 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위원장께서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 저는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 행태가 바로 국가폭력이다. 저 댓글들을 보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상용 검사의 대변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화영의 대변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내세진들 만세. 제 생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까지 음. 또 침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 그냥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근데 어제는 박선원 의원은 뭐 특별한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이제 뭐 별로 뭐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안 마주치시고. 특별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아니면 마주쳤으면 제가 진짜 그 알아봐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인사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원래 그러고 저기 그 인사 드리려고 했던 전용기 의원도 인사를 오셨으면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번호도 드렸을 텐데 아, 예. 또 안 오셔가지고 어제 어제 못했습니다. 국조 전에 예, 예. 아침 라디오였나요? 그 민주당 의원 그 김동화. 학폭 논란 있었던 의원 누구죠? 아 김동화 의원 논란 예, 예. MBN에서 단독 쳤던 그 의원이 나오셔서 자기는 오늘은 박상용 검사가 선서하고 위증을 할 것이라고 본다. 예상을 그따구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병수 차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선서할지 안 할지 아니요. 그런 거 안 할. 아니 그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를 특검법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선서를 하고 모든 것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법적으로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위법한 국정조사에 참석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더 위법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 이 부분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본인의 다른 법적인 것을 감수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해준다면 맞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가리에 들어가라는 겁니까? 그럼요. 아 하고 있으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용기 씨가 박상용이 뭐라고 국힘 윤석열 한동훈에 당했으면 그만해라라고 예. 이야기를 했네요. 네, 뚫린 입이라고. 그리고 박상용 혼이 담긴 구라치려는 것밖에 안 돼. 요즘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이고 전용기 의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계속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트위터 X라고 하죠. X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외교 분쟁도 있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 어제 서지영 의원도 그 가벼운 손가락을 그만 놀렸으면 좋겠다라는 비판도 하고 하셨는데 전용기 의원님도 입을 좀 가볍게 놀리지 마세요. 네. 그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히브리어로 욕먹는 한국 정치인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히브리어, 포르투갈어 뭐 정말 난무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단합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정청래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요? 누렁이 할 때랑 짜거든요. 그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거 정말. 온 국민이 다 할 때까지. 네. 정말 저 목이 지금 하나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 모가지는 하나인데 예? 좀 깔딱깔딱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자 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퇴장을 당해서 예. 여러 기자들이 뭐 이유를 물어보려고도 하고 저희들 전문용어로 싱크를 따려고 기자들이 와서 사유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유독 한두 사람이 공격적으로 공격적이 아니고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다 보셨을 건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질문은 무언가 듣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네. 그냥 거의 집회 시위도 그렇게 고성방가 그 수준이던데 회유하셨습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저의 권리고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바로 오늘 옆에 계신데 혹시 천천히 저를 선서하게 해주시면 그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게 저를 선서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두렵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두려워요 그렇게? 거짓말 그렇게 계속하시면 좋으세요? 제가 질문드립니다. 미호남 씨가 그러니까 공소 취소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다 항의할게요. 그리고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왜 본인 말을 못해요? 소속이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끄러운 소속에 소속돼 있는 분이. 예. 교도관이 그랬는데요. 교도관이 계속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는 소속이 어딥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셨는데 결국 못 들으셨죠? 예, 몰랐습니다. 저도 못 계속 들었습니다. 궁금했는데 근데 보통 기자분들은 정말 그 어떤 그냥 모든 기자분들이 하시는 게 딱 어디에 누굽니다. 어느 기자입니다. 정말 소속과 성함은 정말 그냥 순식간에 밝히시고 항상 딱 명함 견내면서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기자분들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안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럼- 언제? 네? 언제요? 창피할 때. 정확한데? 저는 사실 쪽팔릴 때 안 합니다. 저는 소속과 그 성함을 말씀 안 하시는 기자분은 이번에 처음 봤긴 아, 했어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데도 한 번 물어보신 게 아니고 박 검사님이 거의 한 5번, 6번, 7번 정도 물어보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그거를 사실 한 번 물어보면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기자분들은.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젊은 애들 말로 요즘 말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분이 전 누군지 몰라요. 소속만 하는데 요즘 애들 말로 그래요. 그렇게 막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막 계속 강하게 물어보시고 와 요즘 애들 말로 완전 약 빨았던데요. 아니 좋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질문이 제가 솔직히 보니까 질문을 계속 쭉 들어봤는데 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네. 주장이더라고요. 네,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질문 자체가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네, 합니까? 근데 정말 박 검사님이 카리스마 있게 소속이 어디 방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매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재교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멋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완전 약 빨았던데. 무슨 약을 빨아요? 아니 그 이제 아이템 게임 할 때 이제 물약 같은 거 먹고 하면 힘이 세진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 애들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감기약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감기약이 취해서 그럴 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 어저께 국조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압권은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권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딱 그거 아닙니까?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고 그 술 파티를 통해서 박상용 검사가 회유 조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돈들은 쌍방울이 그냥 준 돈이고 거기에는 뭐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관련이 없었고 그다음에 다 그 쌍방울이 준 돈이고 그래서 또 거기를 이재명 당시 지사와 엮으려고 박상용 검사가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 얘기하실 거예요? 어제 있었던 얘기를 10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그걸 했고 박 검사님 제가 질문 좀 저 오늘 보조 MC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제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예.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화영도 중요하고 박용철도 중요하지만 네. 박 검사님 어제 예. 그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셔서 네. 대기실 같은 데 들어가셔서 네네. TV를 켜시고 네. 그 국조를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제가 즉답하겠다. 예,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TV를 꺼버렸어요. 그러게요. 그 국회 직원들이 TV를 꺼버려가지고. 전기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요? 글쎄 이제 제가 거기에 있고 이런 게 좀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원장께서 그 서영교 위원장이신데 밖에서 제가 아니 왜냐면 저는 안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밖에서라도 얘기해서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아 뭐가 진짜인가 이렇게 적어도 입장이 있어야 그걸 그렇죠. 판단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치적 그 성향과 관계없이요. 그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TV도 꺼버리고 그다음에 기자분들 뭐 질문도 아까 그 다른 기자분에 의해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고 해서 제가 원래 그렇게 좀 거기서 말씀을 즉각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서영교 위원장이 아니 뭐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얘기해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 박 검사님하고 전자기기에 무슨 한이 맺혔는지 마이크를 뺏질 않나 TV를 끄지 않나 전기 통화하는 거 죄다 뺏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박 검사님은 핸드폰이 있었어요. 네. 핸드폰을 켜셔서 보시는데 첫 화면이 저 서운합니다. 뭐요? 첫 화면이 강펀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거기서 있었던 건가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래, 잘했어요. 아주 잘했고요. 근데 네. 거기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팠던 게 그립톡이 없어가지고 박 검사님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개놓고 그 위에다 핸드폰을 얹어놓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립톡 좀 사줘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현직 검사한테 사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게 원래는 거기 뭐 다른 무슨 가방 같은 걸 누가 두고 가셨는지 아무튼 저는 그냥 그것도 거기 있는 뺏겼잖아요. 건 줄 알아서 이렇게 덮고 놔뒀는데 그것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놀 게 없나 했는데 정말 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제 계속 거기서 보고 거짓말이 나오면 제가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가지고 그 봤습니까? 어느 다른 분 그 전문위원 방에 법사위 전문위원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남의 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거의 갇혀 있다시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계속 갇혀 있다가
그 감금 상태죠. 현직 검사.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회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그러면은 제가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또 딴 데를 잡아주시겠다 그래서 아니 괜찮다. 괜히 또 그분한테도 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나가서 그냥 나가서 또 이렇게 배회했습니다. 배회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속상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가장 앞고는 그거였습니다. 그 리오남 씨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 일관되게 이화영 씨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은 무조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필리핀의 리오남 공작원 리오남 씨가 필리핀에 없었다. 그러니까 돈 100만 달러, 300만 달러 중에 100만 달러를 70만 달러, 그중에 70만 달러를 리오남에게 주지 않았다.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런데 3심까지 간 상황에서 리오남을 분명히 김성태가 만나서 줬다. 그게 3심까지 나온 얘기잖아요. 예. 판결이 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나와서 증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재판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의원들이 몇 번 물어봤을 때 이거 재판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자기는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의 서영교 위원장이 팩트 체커. 야 서영교 의원이 이분이 굳이 말하기 싫다는 사람을 잘한다. 굳이 말하기 싫다고 했어. 재판과 관련된 일이라서 이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고 하는데 굳이 팩트 체커. 위증을 걸립니다. 그랬더니 말을 시켰습니다. 그 장면 준비돼 있나요 혹시? 준비돼 있죠. 그랬더니 결국 말을 했는데 본인이 막 당황을 합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큐.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이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네, 박상용 증인도 위증 법적 조치 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국힘에 입당하려고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보세요.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헉, 70만 원 달러 준 것이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기초까지 안 냈습니다. 리오남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헉.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지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고요. 방북 대가로 줬다고 지금 증언했죠? 네. 헉! 다 진실이죠? 네. 어머나 큰일 났다. 아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 예, 저 봤는데 저희 그 검사들이 자백 받을 때도 보통 저렇게 자백 받을 그러니까 저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그게 맞냐고 나중에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그런데 계속 확인까지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그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 검사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가장 좀 사실관계 잘 밝힌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예. 서영교 계좌에 이제 후원금 좀 넣으려고요. 잘했어요, 서영교 씨. 이걸로 끝났어요. 어제 사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는 이미 다 법정에 나왔던,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분들이 진술을 실제 그렇게 증언을 다 하셨던 거거든요. 뭐 저 국정원 직원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국훈 씨라는 그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의 지위나 그때 했던 업무 자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업무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다 보시고 인정해서 그 부분보다는 모를 수 있다. 이분들이 모를 수 있다 해서 리오남이 왔고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확정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박 검사님이 계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예. 저도 그 재판을 박 검사님만큼 다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은 시종일관 이게 다 아시겠지만 리오남이라는 사람을 필리핀에서 만났고
방북 대가로 돈을 줬다라고 시종일관 진술을 했는데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이화영 쪽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몇 명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절대로 리오남은 거기 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논리가 그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대한민국 검찰들 진짜 수사 잘하는구나 느낀 게 그분이 검사님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자, 증인 지금 사기 전가로 재판받고 계시죠? 사기꾼이에요. 본질이 사기꾼으로 지금 재판받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페이스북, SNS를 쫙 펼치는데 거의 북한의 김정은 찬양하듯 이재명을 찬양하는 글들이 쫙 있는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랍시고 불러서 검찰에 불리한 리오남을 못 봤다라는 증언을 받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판사들이 다 인정 안 했습니다. 다 깨진 증언들이에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이 방용철 전 회장이 증언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증인 말고 예. 다른 증인들도 리오남에 대한 존재에 대한 증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증인들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뭐 김성태 회장이랑 방영철 부회장은 리오남을 되게 자주 봤거든요. 여러 번. 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또 리오남을 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굉장히 아주 그 꼭 영화 찍듯이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 안에서 실제로 리오남을 보고, 그러니까 리오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공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이성민 씨가 했다는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세이고 그 방북의 굉장히 키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화영 씨는 2007년도에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하실 때 리오남 김성애를 그때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화영 씨는 그때도 거짓말을 해서 북한에 뭔가 돼지 농장을 해주겠다. 그때는 돼지 농장이었거든요. 그걸 해주겠다고 하고 또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리오남이랑 그 이화영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이화영 씨는 리오남에게 접근하고 싶은데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김성태를 통해서 리오남한테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 300만 불이라는 것도 방북 의전 비용인데요. 이것도 2019년 5월 달에 그 이화영 씨가 리오남에게 얘기해달라고 김성태한테 부탁을 하고 김성태가 리오남한테 얘기해서 맨 처음에는 500만 불 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화영이 그거 너무 비싸다. 100만 불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중간에 협상이 돼서 300만 불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300만 불도 200만 불은 당해가는 거, 100만 불은 인사하는 비용으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200만 불에 대해서는 북한 조선 아태비 거기에 송명철에게 줘서 200만 불짜리 영수증을 받고요. 근데 인사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약간 뇌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리오남이 나한테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100만 불을 가지고 갔는데 필리핀의 사정을 보니까 김성태가 이게 너무 그 치안이나 의전이 모든 게 잘못돼서 본인이 필리핀 공무원들한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호텔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만 불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불밖에 안 남아서 원래 100만 불을 주기로 한 건데 70만 불밖에 안 남아서 리오남에게 만나서 줬고 리오남은 행사가 있기 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와서 원래 근데 항상 그렇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탁 나타난다고요. 예.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호텔 방에 있다가 그리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돈이 갔으니까 송명철과 이화영 그다음에 김성태가 서로 모여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의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의전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헬기 태워서 백두산 보내.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굳이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내가 못 봤으니까 리오남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리오남을 그때 처음 본 게 아니고 계속 봐왔던 사람이 리오남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그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고 방영철 저 부회장의 증언 같은 것은 실제 나온 거 저기 그 국정조사에 나온 것보다 실제 법원에 나온 증언은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야 뭐 더 생생하고 정확하고요. 자, 그러면 방북 그 대가와 의전 비용이라고 인정된 비용은 200만 달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3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사실상 다 인정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북한 측에서 요구하기를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쓸 거고 요렇게 달라고 한 거니까 사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가세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10% 더 뭐 100만 원짜리 110만 원 주면 우리는 110만 원에 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예. 200만 달러는 영수증을 받았고, 예. 영수증을 받았고, 영수증이 있죠. 예. 영수증이라고 영수증이 있는 거고, 명수증이 있죠. 그 100만 달러는 리오남 개인이 다른 명목으로 해서 받은 거고, 그렇- 70만 불, 그렇죠. 30만 불 따로 받은 그러니까 거고. 그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에 들어가는 돈은 절대 못 건드리거든요. 네. 당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근데- 조선노동당에 들어간 거는 200만 불이고. 예. 근데 당에 들어가는 건 공식 비용은 못 건드리니까 이제 100만 불이 뭔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뭔가 소위 말하는 좀 떡고물 같은 거 그런 게 다 서로 그 북한 간부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오남이 그 100만 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걸 다 맞춰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재판할 때 그 김성태 회장이나 방용철 전 회장이 리오남을 묘사했던 부분이라던가 리오남을 만났을 때 디테일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묘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뭐 많죠. 사실상 그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면요. 2018년도에 처음에 김성혜를 만날 때부터 김성혜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내용은 항상 리오남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거기서부터 만난 것이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어제 증언에도 나왔겠지만 사실상 그 리오남하고 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리명훈이라고 알고 있었대요. 그렇죠. 이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네. 리오남이라는 사실 이름은 쌍방울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 이름은 몰랐고 아 그게 리오남이다 그랬더니 아 명훈이 형이 리오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뭐 그 김성태 회장은 리오남이랑 노래도 같이 불렀는데 뭐 노래 부르는데 그 하라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김성태 회장은 하라범? 그 할아버지 하라범 뭐 그렇게도 막 원래 별명을 잘 붙여요 그분이. 근데 하라범이 막 불구나무를 서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가 술 마시면서 침대 위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새벽 5시까지 얘기한 적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리오남에 대해서 아주 여러 에피소드가 있고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을 그때 또 만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굳이 뭐 거짓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또 다른 식으로 조사를 해보면 리오남의 행적에 대해서 사실상 뭐 다른 분이 만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본인이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걸 보면 아주 그 진술이 구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만났던 그럼요. 이 교류를 해왔던 사람을 그렇죠. 만나서 다시 돈을 전해준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리오남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줬을 리가 없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지금 대북 그 환경이 지금까지 경기도랑 쌍방울이 했던 것에 키맨으로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돈 액수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협상을 했을 때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2018년도 말부터 계속해서 그 리오남이라는 사람이랑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인정된 거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방용철 전 회장이 그래서 리오남이 맞다. 예. 리오남에게 줬다. 그 리오남에게 전달했다. 그거를 본인이 다시 한번 예. 증언을 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이거죠. 아니 네. 그 검사님은 품격 있으신 분이니까 다 말씀 못 하실 건데 저도 재판을 검사님만큼 다 봤거든요. 김성태 회장하고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허위 사실로 저를 또 고발할 거예요. 저쪽 애들이 또 다 봤어. 그리고 그 생생한 그 사람들의 증언은 백브리핑에 기록이 다 돼 있고 그 김성태 회장이 욕도 했습니다. 그 하라범 정도가 아니고 왜 욕을 했냐면 처음에 돈 약속은 이화영이 했잖아요. 근데 이화영이 경기도가 줄 수가 없으니까 500만 불. 대북 제재 때문에 못 주니까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방울이 대납하게 된 건데 이화영 욕을 그렇게 했대요 북한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내미나 이칸나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돼지 동장부터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돈을 주기로 했으면 둬야지 왜안 스마트팜도 안 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의리의 김성태 회장이 이제 욕을 듣다가 그치. 이 김성태 회장은 진짜 이화영을 그때 당시엔 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씨 우리 형을 왜 이게 욕을 형이 사고 친 건 동생이 해결할게 이러고 자기가 주겠다고 해서 그 홧김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의리 때문에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술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텔 방에 누워서 했던 이야기 생생하게 다 증언했고 그리고 일관됩니다. 어제 방용철 부회장이 했던 얘기와 법정에서 김성태 회장과
부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일치합니다. 검사님 계시지만 일관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사실 그 진술을 뭐 맞춘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런 수사기관에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뭐 기자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분들도 보시면 아, 이 말은 참말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길게 보면요. 다 그 사람이라는 거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왈부 나오지만 이게 모두 원래는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법정에서 실제 해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잘못된 거고 국회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지금 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서영교 법사위원장님이 어제 큰 일을 하셨어요. 서영교 서영교 위원장님은 마음속에는 그 법에 대한 네. 이해가 깊으신 분인 것 아하, 같아요.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 열망이 크신 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진실을 찾아 헤매는 그 열정이 탐구가 굉장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진실을 찾아 헤매셨죠. 결국은 진실을 찾아내셨습니다. 한 번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한 번만 좀 또 들어요 그거를? 들어보시죠. 아, 네. 야, 이 방송 힘드네. 네.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네, 박상용 증인도 위증 법적 조치 당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큰일 하셨습니다. 사법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자, 정파를 떠나서 제가 오늘 박상영 검사님하고 영광스럽게 같이 방송을 아유, 하기도 말씀을요. 제가 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동접이 많네요. 제 방송에서도 안 했던 얘기 짧게 살짝만 해드릴게요. 단독입니다. 제가 취재를 했어요. 두둥 빠밤 취재를 하고 나서 기자라고 해라 니들 제발이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진짜 아니면 고소해. 북한 쪽 취재도 했습니다. 고소하겠잖아. 당했지 또 당했지. 북한 쪽 같이 당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 쪽 인사 이거 박 검사님도 모르실 거예요. 예. 북한 쪽에서 이걸 알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고 네.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리온함과 관련된 특정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얘들 자꾸 선 넘으면 북한에서 코멘트 나옵니다.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코멘트도 던질 생각도 있는 것으로 저는 취재를 했거든요. 국정원 다 알고 있잖아. 저는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떠들어대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백광현 백총의 취재가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법 주권이 침해받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관계 확정은 우리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적이라고 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서 이 사실에 대한 키를 쥐고 흔든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판결을 보호해줘야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인데 우리 판결을 이렇게 들고 흔들어 버리니 결국에는 그 오히려 반국가 단체에서 그런 키를 쥐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안보상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애들이 얼마나 웃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레버리지로 우리가 한마디 하면 저긴 다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참을 수가 없고 굉장히 좀 안보상 굉장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그래도 오늘 조선일보에 안용현 논설위원께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어떤 칼럼을 썼냐면 북한이 입을 닫으면 대북 송금 뒤집는다 생각하나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딱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리오남 받은 돈은 돈과 관련해서 북한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해도 공소 취소로 재판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면 북한이 무슨 공작을 하더라도 법원이 확인 안 된 주장이라고 방어벽을 칠 수가 있지만 공소 취소로 재판 자체가 없어지면 북한 입이 만든 평지 풍파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덮칠 수가 있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탈이 난다. 뭐 그때도 그러면 사과할 겁니까? 북한한테? 미안해 무리를 일으켜서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지난번에 우리 박 검사가 걱정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법 이게 주권이라는 게 안보랑도 굉장히 직결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우리의 사실관계를 우리가 결정해야지 그거를 그 다른 외부 국가나 외부 세력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어제 이화영 부지사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자 봅시다. 2003년 이설주환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는 기록이 허위가 많다. 다 거짓말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2003년 5월 22일 날 수원지검에 박상용 검사와 자기가 면담을 할 때 설주환이 동석을 했는데 거짓말이다. 자, 23일, 24일, 21일, 29일 나를 진술 세미나를 시켰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동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 않았다. 설주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다. 5월 23일 또 안 왔고 5월 17일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날 그날 왔다고 하는데 태그 기록이 잘못됐을 것이다. 오지 않았다. 와. 5월 17일 그날 있었잖아요. 25분 만에 딱 끝나고 회의 끝나고 술 마시고 소주 4병 다 마시고 연어 냄새 다 빼고 해야 되는 날 5월 17일 아시죠? 5월 17일 그 민주당 가가지고 왜 그 편의점 가가지고 술 따르고 페트병에 따라가지고 물병 따라가지고 한 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용기 의원이 편의점 주인한테 아 검찰 편이야 검찰 편 했던 그날 그날 김성태가 오늘 결전의 날이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변호사한테 얘기해라. 오늘 같은 날 소주 한잔 해야지. 그렇게 말했는데 이 편의점에 가서 그걸 그대로 시연해보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장사도 안 돼서 지금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재수 없다고 들어오지 말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야단 맞고 있어요. 검찰 편이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지금 혼내고 있어. 아니 검찰 편이 그럴 수밖에 있나? 누가 검찰 편이야? 소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 한 병을 1,800원짜리 소주를 다시 사러 가는 겁니다. 그날입니다. 정신 나간. 자, 그날도 설주환이 없었다. 자, 또 5월 19일 날 7시간 반 동안 5차 조서를 쓴 날입니다. 7시간 반 동안. 그날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7시간 반 동안 입회를 해가지고 이날 본인이 직접 조서를 쓴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수서를 쓴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수서와 조서 둘 다 있습니다. 맞죠. 그 자수서 내용이 뭐였죠?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이 방북대가라든지 이런 그 쌍방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북을 추진했다는 지사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을 대강을 보고를 드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말씀드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설주환 변호사 사인도 있잖아요. 설주환 변호사 사인이 있고요. 이후에 아마 조서에도 설주환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도 설주환이 없었답니다. 그럼 설주환을 불러 국조에.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저기 사인이 있잖아요. 저거 맞네요. 어떻게 저기 예 맞아요. 저거. 근데 어제 저게 위조됐다고요? 이화영 씨가 어제 국조에 나와가지고 설주환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 이와 관련해서 설주환 변호사가 오늘 본인의 방송 흑백 여의도에서 5월 17일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5월 17일 지금 이화영 씨는 설주환 변호사가 오지 않았다. 그날 수원지검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이화영 측은 민주당 의원하고 이화영 씨 측은 뭐냐면 설주환 변호사가
그날 오지 않아야 지금 연어 술 파티가 가능한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2시간을 했다고 하니까요. 2시간을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설주환 변호사 7시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태거 기록도 있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25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도저히 7시 23분 만에 끝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설주환이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없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태거 기록은 있는데 지금 막 설주환이 죽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설주환 변호사 만약에 영상이라도 나오면 저거 설주환 아니다. 와, 미치겠는 거. 그래 태거 기록도 지금 태거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드디어 어제 이화영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설주환은 없었다. 안 왔다. 태거 기록은 잘못됐다. 거기 오류가 있었다. 저 사인은 위조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주환 변호사한테 설주환 변호사 이화영 지사가 설주환 변호사는 그날 없었고요. 태거 기록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의 방송 홍보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홍보죠. 본인의 방송 흑백 여의도에서 증거를 녹음 기록을 까겠답니다. 와,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다. 백브리핑에도. 본인의 녹음 기록 그날 녹음 그날 기록 7시 전후에 본인이 거기 갔다 나는 그 장소에 수원지검에 오. 전화를 받고 오. 본인이 수원지검으로 들어가는 명확한 증거. 녹음 상황, 오. 명확한 증거를 대박이네. 공개하겠답니다. 찾았답니다. 잘못 건드렸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설주환 변호사하고 저와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주환 변호사 그것까지 좀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화영 씨하고 민주당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드디어 이제 이걸 공개하겠다. 흑백 여의도 몇 시죠? 오후 2시죠? 그것까지 제가 알려줘야 됩니까?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자, 설주환 변호사가 오늘 두둥 공개합니다. 알고 그건 내용은 모르시죠? 예, 그 대강 그 내용만 들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압니다. 야, 니네 어떻게 할래 이제? 자,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하고 민주당 측에서 아무리 이것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이리 꿰맞추고 저리 꿰맞추고 해봐야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포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리오남 씨가 만났다고 했더니 리오남 씨가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설주환 씨가 또 없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설주환 씨가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그때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다 위조됐다. 그러면 리오남 씨를 찾아도 리오남 씨가 내가 그날 만나서 돈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너는 리오남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겠네요. 너는 리오남이 아니야. 너 리명훈이야. 아니면 뭐 너 리철이야. 왜냐면 그 사람 이름이 몇 개잖아요. 그럼요. 호남 아니야, 영남이야, 뭐 이럴 수도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정말 답답합니다. 나 진짜 너무 어디까지 거짓말할 겁니까? 그리고 필승의 전략이네요. 재판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금방 깨질 건데 아까 그 서명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재판 그 아까 얘기했던 영수증, 리영수증, 인수증 이런 게 있었어요, 증거가. 근데 저쪽에서 이화영 측에서 처음에 위조라고 해서 대검에서 전문가가 나오셔서 그거 필적 감정을 했어요. 필적 감정했잖아요. 맞죠? 근데 대검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봤어요. 이런 필적 감정 이거 어려운 겁니까? 전문가시죠? 그랬더니 이건 제가 대검에 오래 있긴 했지만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너무 쉬운 필적이다. 그래서 북한 측 사람들이 써준 리영수증, 인수증이 맞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설주환 변호사의 필적이 맞는지 감장해 보면 돼요. 2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두 분의 이 출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좋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좋아요. 네, 좋아요. 오늘 같은 날은 한 5천만 땡겨주세요. 제가 5천만 나오겠죠. 5천만 땡겨주세요. 박상용 검사가 나왔는데 5만 정도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야? 두 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뭐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슨 프로그램이야? 네?
눌러주세요. 아니 진짜 저 카메라 저 좀 주세요. 하트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바로바로 눌러주세요. 박상경 검사도 지켜야 되지만 강펀치도 지켜야 됩니다. 네, 눌러주셔야 됩니다. 강펀치 없어지면 유병수 사장 백수되면 큰일 나요. 들고 있는 게 많이 진짜 당신들 큰일 나요 민주당. 사장님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 어떻게 달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박상경 검사도 지켜야 되고 우리 유병수 사장도 지켜야 됩니다. 좀 지켜주십시오. 자, 그리고 박 검사한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예, 뭐든지요. 어제 그 국조특위 내용을 보시면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좀 이 여러 가지 좀 거짓말이라든가 왜곡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 중에서 이 두세 가지 뭐 서너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 얘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뭐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좀 아, 반박을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있다면 아까 그 리오남 씨 관련돼서 아까 모든 그 리오남 씨 없었다고 했던 분들이 사실은 모두 법정에서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판사가 몇 분입니까? 1심, 2심 다 3분씩 있고 3심은 13분이 계시니까요. 19분이 그걸 보고도 이거는 리오남이 그때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리오남의 존재를 몰랐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날 왔지만 그 사람들 안 만나고 갔으면 리오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지위가 이걸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말씀하셨던 그 국정원 직원, 그분은 2019년 1월경에 이런 공작 업무를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에 대해서 공작 업무에서 배제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 7월 달에 리오남이 있었냐 없었냐를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은 리오남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그거는 사실 아니라는 게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김국훈이라는 그 행사를 했던, 위임받아서 행사를 했던 직원, 그 안보수 관련된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도 어제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법정에서 그 두 분 다 나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행사만 했기 때문에 아예 거기 법정에 나와요. 그러면 행사 이후에 있었던 일, 행사 이외에 있었던 일을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모른다고 리오남이 안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모두 다 법정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 건데, 예, 명백히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좀 몇 개 있는데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그 사람은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게 저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 83년생 백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본인이 안 봤으면 없다? 한국에 없거든요 지금. 내가 못 봤으니까 한국에 없는 거고 내가 보면 한국에 있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 또 드렸지만 내가 못 봤으니까 리오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능력이 없어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사기 전과도 있고, 물론 한 번 사기 쳤다고 영원히 사기 칠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럴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사기 전과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이재명의 지지자 개딸 개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너무 유치하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화영 씨하고 어제 증언을 했던 리오남 씨가 그 당시에 필리핀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국정원 직원은 이화영 씨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은 안보수 씨를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입니다. 블랙 요원이고요. 또 이화영 씨와 좀 친인척 관계가 좀 깊은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요. 그리고 안보수 씨를 오래 관리했던 블랙 요원이고 그러한 좀 개인적인 인적 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의 증언이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이분대로 본인이 봤던 그 시점에서의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취재 활동, 정보 활동에 충실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황하고는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2심, 3심에서 그렇죠. 재판부에서 그렇죠.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건지 자기들이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잖아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판결까지 할 거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떼거나 민주당에서 민주자를 떼야죠. 그냥 당당당당당 해라고 하든가. 자, 어제 보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화영 씨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서로 즐겁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 백씨, 백정아 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 화영맘. 굉장히 사이 안 좋아가지고 두 분이 사이 안 좋았는데 굉장히 서로 즐거워하면서 서로 보고 있던데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은 청주시장은 날아갔고 서민석 변호사는 굉장히 마음은 불편할 텐데 일단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뭐 선거는 다 2년 뒤에도 있으니까요. 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얘기 잠깐 하면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제 방송에 설주환 변호사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이 방송을 꼭 이화영 씨나 이화영 씨의 부인이나 이화영 씨 가족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검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로부터 질책보다 심한 걸 듣고 제 느낌은 제가 질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때 설주환 변호사님 굉장히 격앙돼 계셨어요. 지롤지롤이라고 하셨다고 제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설주환 변호사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롤지롤이라고 질책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김현지 씨의 반응이 어땠냐라고 이기인 씨가 물어봤는데 설주환 변호사 뭐라고 했냐면 뭐 우리는 애초부터 이화영에 대한 신뢰가 경기도 때부터 없었다. 마치 저럴 줄 알았다는 듯이. 저 몇 번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면을 지금 바라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안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측 김현지 하면 이재명이 최측근 아닙니까? 오른팔 왼팔보다 더 심한 심장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애초부터 이화영 신뢰하지 않았다. 마치 저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면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화영 씨 가족들 생각 잘하시길 바랍니다. 무섭습니다. 제가요? 네. 이렇게 귀여운데요? 네. 무섭습니다. 이렇게 귀여운데? 저도 설주환 변호사한테 몇 번 들었었는데 그 김현지 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또 의원들 친명계라고 하는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인식은 사고만 엄청 치고 신뢰할 수 없다. 저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곤경에 처한 일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 대북 송금 이 사건도 엄청난 큰 사고를 쳐서 본인에게 발목이 엄청 잡힌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을 우리가 저렇게 해줘야 되느냐. 본인에게 넘어오는 큰 이 데미지만 자를 수만 있다면 거기가 최선의 지점인 물론 것이지. 직접 들으신 게 아니고 이제 건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왜 쓸데없는 일을 했나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똑 떨어졌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상용 검사님하고 우리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서민석 변호사가 종범 주범 최초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1월 말 아니었습니까? 1월 말이요. 근데 거기에서 긁히셔가지고 본인이 폭탄을 던진 것 같아요. 근데 긁혀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멸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간에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우리 박 검사께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자, 맞습니다. 녹음 파일을 지금 계속 쪼개가지고 살라미로 내고 있잖아요. 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도록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출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KBS 기자는 고소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사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고소는 지금– 제가 그 형사 절차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된다고요? 예, 고소 요새 형사 고소는 하면 진행이 아예 안 이게 돼요. 안 되죠. 예, 그리고 제가 저를 뭐 물산에서 뭐 아직도 댓글 보면 전부 다 뭐 똥검사 이렇게 많이 그래, 나와요. 불명 검사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퍼뜨린 분이 이성윤 의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인데. 예. 서영교. 예. 근데 그 두 분과 더불어 뭐 최강욱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제가 형사 고소했었고 그다음에 민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형사는 아예 진행이 안 돼요.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예, 그리고 민사는 지금 5월 8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것도 그래서 일부러 서미석 변호사에 대해서 형사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고 민사로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네. 아마 아직 신청을 그 길이 열리면 바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녹취록을 제출해라. 예. 이미 뭐 수사기관에도 내셨고 언론에도 냈고 뭐 다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안 하면은 아마 소송이 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방책으로 그 녹취록을 전부 다 공개해라라는 방책으로 그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의문이 드는 게 검찰에다가 본인은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원본을 제출했다. 예. 원본을 제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의미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원본, 조작본이 아니고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했다는 의미인지 전체를 제출했다는 건지 저는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네. 원래 녹취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판례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편집 조작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목소리가 없었는데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만 그 조작이 조작이라고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그 녹취록을 짜깁기 해서 편집하는 것도 판례는 그것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요 표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맥락을 자신이 독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게.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짜깁기 된 것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법원에서는. 지금 그런 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안에 별 내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랑 한 수십 통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 몇 통만 딱 두 통? 두 통 아마 두 통인 것 같은데요. 뭐 전체를 제출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전혀 맞지 않고 본인이 분명히 저에게 주범 종범을 제안한 그 녹음 파일을 서미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제출 근데 안 그거는 하면 제출을 안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뭐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이 말하는 그 진실 쪽 그 사실관계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민주당 예전에 뭐 검사님이 답하실 건 아니지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때 기억나시잖아요. 사진 확대 조금했다고 그거 가지고 국힘이 조작했다고 난리를 쳤던 당 아니었습니까? 사진은 이렇게 살짝 그거 크롭이잖아요. 크롭 확대만 한 거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면서 그 녹취 파일을 이렇게 살라미를 쳐서 자르고 무슨 회치냐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회쳐가지고 제출하는 건 이건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녹취록 제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김현지의 풀 통화 녹음 이렇게 공개하셔야죠. 6천만 원 따위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녹음 그냥 이렇게 공개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민석 씨 보세요. 제가 제 방송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셨어요. 그렇게 하고 아니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시든가 당선이 되시든가 시장을 해서 뭐 대장동을 하시든가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법조인들 후배 법조인들 보기 안 창피하십니까? 여기 후배 검사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녹취 찢듯이 인생을 갈갈이 찢어 놓으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녹취를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나는 공천받을 자격이다 이런 말씀이나 하시고 그리고 이거 검사님 네. 그 업계 불문율을 깬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네.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자기 의뢰인의 뭐 무고함을 밝히거나 변호를 위해서 네. 이런 통화 이런 뭐랄까 이건 딜이 아닙니다. 이런 통화 변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내용 때문에 이화영 씨랑 서미석 변호사가 은밀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백하는 것은 배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내밀한 부분이고 그게 어저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배신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를 배신이라고 표현한 거다. 아니 누가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관계 다른 거를 제가 얘기했으면 서미석 변호사는 아니 그건 무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닙니다. 그건 배신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그 사실관계는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면이
공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사면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 둘 간의 그 어떤 은밀한 그 변론 전략이 다 드러나잖아요. 원래 그거는 절대적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변호사랑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변호사가 이거를 나중에 의뢰인한테 좋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의뢰인의 음성을 다 녹음한다? 그러면 의뢰인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좋게 쓰일지 나쁘게 쓰일지 그 권한을 변호사가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업계 생태계를 박살낸 거고, 그리고 법조계 후배들에게 뭐랄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법조계 후배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시장이 되지 그랬어요. 대장동도 하고 미래도 하고 막 다 하지 그랬어요. 라고 작은아버지가 또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남 부장이 있었잖아요. 김영남 부장, 당시 부장 김영남 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2023년 5월 6월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수시로 불러서 압박했다라고 했어요. 그 회유했다는 거죠. 압박했다라고 했더니 김영남 당시 부장검사가 대질 신문을 했고 네. 사실 확인서를 다 남겼다라고 네. 이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확인서 남긴 적 없고 대질 신문도 받은 바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당시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문서로 다 남아 있는 것이고, 네, 문서로 다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화영 씨는 와서 보통 변호인 접견을 뭐 한 2시간씩 할 때도 많았어요. 접견만 하고 가실 때도 많고. 근데 그게 어떻게 압박이 됩니까? 오히려 뭐 이화영 씨에 대해서는 일종의 최대한의 변론권을 보장해 드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저를 여러 번 소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압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쪽에서는 이게 편의 제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극과 극인 건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도 어떤 진술을 회유하고 진술을 강압하고 그러려면 사람을 고립시켜야 되거든요. 맞죠. 이렇게 변호사를 무한대로 만나게 해주면서 어떤 진술 회유나 강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랑 훨씬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쪽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최대한 변론을 받아라.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항상 그랬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증거관계랑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선처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한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변호사, 본인이 가장 가까운 변호사들 누구라도 만나고 그렇게 조언을 받은 다음에 판단해라. 그랬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을 이렇게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아, 그래요? 그러던데요. 예, 물론 그분은 구속이 그 이후에 실형을 사신 거지만 밖에 계신 분들보다도 아마 더 많이 만났을 겁니다. 아니, 거의 오면은 무조건 만났거든요. 제가 소환을 하면 무조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안 하고 갈 때도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뭐 조사를 못 받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조사는 본인이 안 받은 거지. 저희는 무조건 조사를 하려고 그랬고 소환이 많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화영 씨가 요구해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아니, 변호사 만나는 게 어떻게 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구치소 안 가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가보셨겠지만 저는 안 가봤거든요.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구치소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외롭고. 변호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또 친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압박했다라고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박 검사님이 편의 제공에 가까웠다. 이화영에 대해서 잘해주셨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그리고 조재현 변호사 고검장 얘기를 많이 해요. 조재현 변호사를 만났는데 조재현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에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면 거래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조재현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거래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조재현 변호사도 25기거든요. 저랑 13기 수 차이 나고 고검장까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랑은 그 전까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고 일면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조재현 변호사랑 이화영 씨가 접견을 하게 됐냐? 조재현 변호사는 김성태와도 친하고 이화영 씨랑도 아마 동갑이라서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가 이미 그 전에 구속돼 있을 때 조재현 변호사를 불러서 조재현 변호사가 한 2번인가 접견을 간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김성태를 보기 위해서 접견하기 위해서 조재현 변호사가 오니까 이화영 씨가 보더니 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 조재현 변호사 안다. 나를 접견하게 해달라. 그런데 변호사는 선임계가 없어도 맞아. 선임을 하려고 하는 것도 변호사 조력권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면 그냥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밖에서 유리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외에는 저도 볼 수 없고 그 교도관만 보는데요. 그렇게 돼서 조재현 변호사를 만나게 해줘서 여러 번 접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친구인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주선을 하며, 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기수의 사람한테 또 얘기해서 뭐 회유해라. 왜 회유해라.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정도면 네가 지금 그런 정도의 회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지금 여기 쓸 게 아니고 검찰총장 됐겠죠. 아니요 저기 그 남북 통일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지금 가서 뭐 연어를 좀 트럼프 대통령이랑 저기 저 네타냐후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도 좀 공수를 해가지고 예, 전쟁을 종식시켜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서민석 변호사도 회유해 설주한 변호사도 회유해 예, 이화영 씨도 회유해 그 다음에 이제는 조재현 변호사도 자기 친구라면서요.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회유로 노벨 평화상? 아무튼 평화의 아이콘. 그래서 그것도 어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 근데 본인 친구였고 제가 친구라고 하니까 어쨌든 변호사니까 저는 사실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 만나게 하면은 저희 수사에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해준 건데 그걸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친구분이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압박이면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감옥을 가지 말지 그랬어. 자,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어술 파티 어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요상하게 좀 상황이 바뀌어요. 참 보면 자 양부남 의원 고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인데 양부남 의원이 5월 17일 연어술 파티 이것은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 연어술 파티는 회유의 과정이 아니라 회유가 다 끝난 뒤에 네. 굴복한 뒤에 축하 파티였다. 라고 또 이화영도 거기에 또 검사 출신이라는 맞다. 양반이 참. 자기가 굴복한 뒤에 있었던 회유 후 파티였다. 회유 파티였다라고 어저께 서로 쿵짝쿵짝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백총이 연어수 파티 관련 이화영 주장들 비교표를 만들었잖아요. 예? 네. 야, 그걸 한번 표를 한번 보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 연어 보니까 이게 한 크게 6개로 나눠가지고 봤더니 사실 크게 나눈 거지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예. 있어요. 이게 연어수 파티에 대한 주장이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짧게 저걸 다 읽어드릴 필요도 없고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화영은 술을 먹었다고 했다가 냄새만 맡았다고 했다가 성찬 2시간짜리 성찬이었다고 했다가 23분짜리 쇼파티라고 했다가 양부남은 거기서 그 파티가 아니고 끝나고 난 뒤풀이라고 했다가 니들끼리 합의를 좀 하라고 일단 모여가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연어회 하나 시켜놓고 자 뭐로 할래? 너 먹었다고 할래? 안 먹었다고 할래?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럼 이화영이 혹시 6명이야? 먹은 이화영, 냄새만 맡은 이화영, 2시간 동안 파티한 이화영, 23분짜리 짧은 파티한 도대체 뭐냐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쪽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 머리를 그렇게 쓸 거면 달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개딸들 타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냥 들을 거면 머리라는 걸 들고 다니지 마. 무겁잖아. 집에 놔두고 다니시라고. 이것도 저희 작은 아버지 말씀입니다.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연어 덮밥이 됐다가 소주도 있었다가 바뀌고 국물 요리 있다가 과일도 있었다가 바뀌고 성찬이라고 했었어요. 성찬. 도시락 들어왔다가 바뀌고 그다음에 음주자도 바뀌고 참석자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벌겠다가 얼굴이 안 벌기도 하고 날짜도 바뀌고 도대체 이렇게 바뀐 게 7번입니다. 크게 7번. 크게 7번. 작게 더 쪼개면 쟤들이 그 녹취록 쪼개듯이 쪼개면 더 쪼갤 수 있는데 크게 7번이고요. 그리고 양부남 의원
검찰 출신이잖아요. 고검전까지 하셨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 없어진 거 참 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고검전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예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어. 뭐 받을 월급 다 받았다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뭐 되게 부패한 집단이고 비리가 많은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검찰이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검사가 수천 명인데 다 잘하겠습니까? 나쁜 검사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양분남 의원 당신이 검사일 때가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더럽다라고 언론이 국민들이 평가할 시절입니다. 당신이 검사할 때는 깨끗했고 지금 검찰은 더러워요? 이런 걸 저는 먹던 우물에 침 뱉고 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제 그 우리 발언이 셌나 보다. 빨리 끊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더 할 수도 있는데 박상영 검사님이 어제 퇴장당하고 혼자 외로이 있을 때 바로 직속 상사였죠. 김영남 당시 예. 부장검사 지금 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김영남 부장검사가 많이 불려 나와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 대신 참. 네. 네. 어제 서영교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또 집중 공격을 가했어요. 자, 김영남 부장검사 당시 부장검사와 서영교 위원장의 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가 많네. 화내지 마십시오. 왜 화를 내십니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남 증인 예. 지금 검사로 왔어요? 오늘 있는데 증인으로 온 계속- 이유는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재판장 고개를 그렇게 빳빳이 들고 위원장님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면 안 차규국 됩니다. 의원님한테 지금 제가 무슨 고개를 신문합니까? 빳빳이 들고 무엇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무슨 말을 조심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박상용 이런 증인보다 식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니 고개를 빳빳이 들지 그럼 고개를 흔들어? 고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그 김영남 전 부장검사를 향해서도 계속 저런 그 공격들이 이어졌고 회유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소장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 다 알고 있느냐부터 그리고 계속 이 박상용 검사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계속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보고 다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보고 받은 바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회의 같은 건 없었다.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다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하게 그 통화 뭐 25일자는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뭐 6월 19일자는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보고 안 하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저 서민석 변호사와의 뭐 내용이 전화 변론이다 어쩐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였냐면 그 확정적인 변론을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랑 상의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씨가 뭐 사실 지금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는 비리 피의자지만 동시에 자기 윗선의 비리를 목격하고 제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주당으로부터는 계속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정도로 그 압박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탐사 취재를 해보셨겠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의 비리를 고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계속 진술이 전진했다 후퇴했다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맥락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보고를 했고 실제로 어떤 걸 보고했냐면 주범 종범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런 거를 주장을 한다. 그 부분은 다 보고를 했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식의 변론에 우리가 어떻게 선처를 해주냐. 그건 어렵다라는 것을 했고 6월 19일자에 보면 제가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내용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지 뭐 시시콜콜하게 제가 무슨 단어를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지금 5월 25일자나 6월 19일자나 결론이 없거든요. 무슨 특별하게 어떤 변론을 해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떤 크게 예를 들면 5월 25일자는 어떤 거냐면 이화영이 자백하려고 하는데 이화영이 본인을 찾으니까 가라. 그리고 더 이상 무슨 우리가 배신 안 하면 사면 받을 거다라는 거의 주술에 가까운 그런 식의 법적 변론이 아닌 변론 말고 법적인 변론을 해달라. 그게 이제 저의 그 통화의 의도였고요. 6월 19일자는 그냥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협조해달라 뭐 하겠다 말겠다 이러면서 계속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크게 변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입장은 어떻습니다. 당연히 다 보고를 했고 그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김영남 부장한테뿐만 아니라 저희 수사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팀에 다 공유를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다 이미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호구됐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자기가 호구됐다고. 서민석 변호사는 그 배신 안 하면 사면 받는다 해가지고 완전히 제가 생짜로 부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생짜로 진짜 부인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막 다 쏟아져 나옴에도. 그러면 최고형을 받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설주한 변호사 만나고부터는 이화영 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이제 자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이화영이 서민석 변호사를 애타게 찾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백을 하고 싶은데 서민석 변호사의 승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찾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미 이화영 부지사는 어느 정도 입장을 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그걸 막지 마라. 법적인 변론을 해라. 이게 5월 25일자 녹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더니 나만 호구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어떻다. 그런데 자기 변론 전략은 이쪽으로 완전히 자기가 혼자 안고 가고 사면 받는 걸로 갔다가 호구됐네 이렇게 하고. 자백이 나온 걸 아니까 그다음부터 180도 바뀌죠. 이제는 이재명 다 했고 우린 빼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서민석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딱 상황을 보고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를 가지고 딱 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변해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건 어떻게 그렇게 말이 그렇게 휙휙 바뀔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싸웠다가도 금방 그렇게 서로 완전히 지금은 화해하고 꽁냥꽁냥. 그래서 나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박상용 검사님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이한희 변호사도 뭐 출석 요구서를 받고 하면서 뭐 자기가 그걸 막느라고 힘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되게 달라지면서 이분이 계속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에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서민석 변호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김성태 회장도 그 얘기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방송 쭉 나오셔가지고 서민석 변호사 이해 안 되는 분이라고 그래서 해임시켜놓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같은 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게 이렇게 수단화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참. 근데 문제는 서민석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익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호구가 될지 이익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익이다 싶으면 그쪽으로 확 전환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요? 청주에 나갈 사람 많습니다. 그렇대요. 네. 그럼 들리시죠? 리범 선생님이 전문가세요? 아니 근데 공소 취소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공소 취소가 안 되면 서민석 변호사님은 이제 2년 뒤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네요. 나만 호구됐네. 예상해 봅니다. 예언. 자 어제 그래 또 신동욱 의원하고 이화영 부지사 간에 이화영 씨와 간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태 정인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면 될 것 같습니까? 사면 시켜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잠깐만요. 균열적이고 야비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뭐가 야비합니까? 너 사면을 바랍니까? 질문에 대해서 야비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까? 누가 사면을 바래요? 사실 규명하자는 거지. 의원님도 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좀 가세요. 국민의 인권에 관심 좀 가세요. 어디에 손가락질 하냐고요? 이 얘기하면서 이화영 씨가 내 목을 건다고 막 이랬어요. 안 사요. 자기 목을 건다고 막 안 사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가 무슨 뭐 술 먹지 않았다 뭐 북한 사람들 뭐 하고 가고 술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그러면서 사진이 어디 나와 있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막 대북 사업을 꾸민 거 그런 사진 나왔잖아요. 나왔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노래 부르고 막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부르고 막 폭탄주 말아 먹고 막 그런 영상도 제가 리포터 만든 기억도 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사진이 다 나와버렸죠. 이화영 부지사 지금 또 말을 바꿔요. 증인이. 저는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진 없다고 했는데 한번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에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 부실장 등의 술자리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하기로 잖아. 위증 고발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 무슨 협약식 하고 폭탄주 마시고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자고 웃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배 TV인가 거기 나가갖고 본인이 협력을 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뭘로 뒤집습니까? 뭘로? 얼마든지 고발하십시오. 사진이 없다고. 고발하십시오. 그 당시에 예. 그 2019년 1월 17일자 재판을 예. 하면서 또 재판도 있었고 수사를 하면서 그때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네네. 그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김성태 씨의 증언은 있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내용들 좀 그게 자세히 어떤 좀 거냐면 설명해 이제 500만 부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왜냐면은 스마트팜 비용을 이화영 씨가 대납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대북 관계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김성태 회장이 그걸 대납해 주고 대신 우리는 대북 사업을 하겠다. 경기도는 우리를 지원 보증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화영 씨는 출장을 가고 김성태는 본인이 이제 그 중국으로 가서 송명철이랑 만나가지고 저 송명철, 예, 송명철이랑 아태 부실장이죠. 송명철이랑 만나서 그때 정말 중요한 아태와 쌍방울 간의 그 합의서를 작성한 날입니다. 2019년 1월 17일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저기 아마 강산이라는 그 북한 음식점일 텐데요. 중국에 있는 거기에 가서 저렇게 연회를 벌이는 것이고, 그때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사실 저 지금 이화영 씨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김성애, 뭐 박철, 뭐 김영철까지 예,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왜냐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놨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일선에 보고했는데. 예, 그리고 자기들이 해달라는 어떤 그 국제대회는 다 해줬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왜 돈이 안 오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2,000명의 돌격대를 그렇습니다. 조직했는데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맞습니다. 약속 진척이 없다. 예. 내가 어렵게 됐다. 예. 그래서 김성애가 안부수 등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요거죠? 예예. 그리고 뭐 안부수는 아예 국정원 직원 아까 그 블랙 요원한테 국정원에서 돈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2019년 1월 17일이거든요. 아, 요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다. 예. 그래서 김 위원장께서 김성애에게 질책을 엄청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김성애가. 그러니까 실각 비슷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다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날이요. 돈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연회를 여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 회장이 그 송명철과 이화영을 화해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 화해시키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송명철한테 가서 제가 뭐 그걸 아마 조서에는 일부 담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송명철이 딱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따라 딱 가는 거예요. 뒤따라 딱 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나올 것 같으면 딱 하고 몇 살이냐, 몇 살이다. 그러면 내가 형이네. 우리 형 동생 해도 되나? 그러면 형 동생 하자 그러잖아요. 보통 김성태가? 김성태랑 이제 송명철이랑 북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딱 돈. 네. 설마. 아주 큰 돈을. 정말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딱 줘요. 근데 그 돈이 북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돈이. 그리고 이게 뭐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형이 주는데 형이 동생 차비도 못 주는가. 나 그러면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안 해. 아무것도. 너랑 끝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오. 예, 그렇게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너랑 나랑 형 동생이고 나는 화영이 형이랑 형 동생이야. 이제 화영이 형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하고 글라스에 그 발렌타인 저거 뭐 21년 뭐 리미티드 에디션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글라스에 따라서 셋이 딱 꼬아가지고 이제 원샷 딱 하고 그 직후 상황이 그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모두가 화해가 돼서 이제 완전히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 아마 동영상을 봐도 뭐 누구와 누구는 형이고 누구 동생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이 상당히 신기하게도 그 이화영 씨의 귀국해서 출장 보고서
그러니까 부지사기 때문에 지사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 출장 보고서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렇죠. 부지사 와서 출장 보고서 올리는데 과장한테 올리겠습니까? 매점 사장님한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게 접대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돈은 당연히 다 김성태 회장이 냈고 그렇죠. 그때 호텔이나 뭐냐 완전히 다 김성태 회장이 냈어요. 다. 그랬는데 그 사진을 자기 출장 보고서에 메인 사진으로 올려놨다는 것은 아 이게 내가 수완을 발휘해서 김성태한테 대납을 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 해결했다 이런 거를 사실상 보고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썼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없다고 하시니 그래서 사실 거기다 목을 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쌍방울도 뭐 김성태 회장님도 뭐 박용채 부회장님도 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시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사건 최대 피해자는 박상용 검사하고 쌍방울이에요. 쌍방울은 양쪽 정권에 다 찍혀가지고 쌍방울 돈 내고 술값 내고 지금 범죄자 되고 지금 국조 나가서 박용철 부회장은 서영교한테 까이고 그리고 돈은 다 넘어갔잖아요. 갔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쌍방울에서는 뭐 제가 뭐 수사하면서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이게 아직도 합의가 유효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업을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쌍방울 자체의 사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합의서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맞죠. 예.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으면 쌍방울 자체적으로 공개를 띡 해버렸겠죠. 예. 근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 100억이 들어갔던 건데 회수하려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사의 방북이 없이는 이게 회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오고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보안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그거를 꼭 하시길 바라요. 해야 돼요. 예. 그쪽에서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말하는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안 그랬다는 상황. 퍼즐 한 조각이 안 놓여졌는데 그걸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림이 맞춰진 다음에 공개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그럼 돈을 버는 건데 쟤들은 지금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방북을 해야지 이 주가 조작이든 주가 사업이든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가 이 상태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은? 뭐 국정조사 시나리오를 어떻게 28일 날 또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28일 날 28일 날 아마 종합 종합 청문회가 있을 거라서 그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부를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권창혁 특검이 뭐 사상 최대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하시면서 저를 이제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압수수색을 지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경쟁적으로 지금 공수처는 자기의 이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정조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가 끝나면 드디어 모든 조작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을 아마 할 겁니다. 조작 기소 관련 특검. 그리고 그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시작할 때 보셔야 되는 것이 거기에 공소 취소 권한을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아하.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이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넣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제가 뭐든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특검 수사 당연히 받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공소 취소라는 걸 아마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 검사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하고 조작 검사다, 조작이 드러났다 그러고 기소를 하고 조작된 거의 결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취하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고 지금 상당 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식구들이 나와서 꾸벅 대국민 사과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정성호 구자연 이게 그렇게 정당한 공소 취소라면 아니 정성호 구자연이 결국에는 기존 법무검찰이 기소했던 거잖아요. 원래 기존 법무검찰이 기소했던 거는 자기들이 반성적 거래로 자기들이 취하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까지 모두 그렇게 해왔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정당하면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인데 왜 이재명 정부의 법무검찰이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감옥 갈까봐 못하는 거죠. 아니, 그만큼 불법성이 크다는 거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 국정조사에서 더 밝혀지고 있고 또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무리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을 뭘로 본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바보 멍청이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네. 근데 국민들을 지금 호구로 보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때 대장동 항소폭이나 그다음에 그 돈봉투 사건 상고해 놓은 거를 취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대장동 항소포기 할 때는 뭐 성명도 사실 내고 그것 때문에 저랑 같이 냈던 뭐 검사들이 다 좌천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비롯해서. 예. 그리고 또 검사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뭐 거의 그만두신 분도 많고 그렇게 됐잖아요. 정유미 검사장님은 아직 강등 예. 그런 게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고 한번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좀 지나면 괜찮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 그러면서 그 송영길 그 돈봉투 사건에 상고가 취하됐어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공소 취소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무너져 가면 결국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 공소 취소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무너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 측근의 공소 취소 다음 권력은요? 권력은 계속 팽창하니까요. 부인도 대법원 계류돼 있잖아요. 대법원에 땅땅땅만 떼주면 그 부인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하.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게 다 조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법카 사건은 조작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못하지. 법카 사건은 왜 조작이라고? 그거는 측근들이 아무도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고 얘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랑 대북송금 사건이랑 오히려 대북송금은 한 번이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을 한 적이 있죠. 이 지사한테 보고했었다. 근데 이 법카 사건은 그 밑에 뭐 배소연이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돼 있음에도 조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 너무 누가 봐도 그거는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걸 국민들이 그냥 딱 실감하거든요. 그리고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샴푸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죄는 소고기 나만 쓰고 싶은데 그 샴푸 초밥 남들이 알까봐.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뭔가가 우리 집에 있으면 그거 누군가 돈을 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안 냈는데 뭐 과일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초밥도 있고 샴푸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 누군가 돈을 썼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법인카드로 썼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술이 없어도 그것은 충분히 알았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본인들이 그 기소는 조작 기소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억 돼요. 근데 북한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방북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경기도 사업에 쌍방울이 다 그 스폰서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본인 모친상 그리고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 그때 다 조문단이 갑니다. 예?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북한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그 뭐 경기도에서 하는 그 북한 관련 행사에는 쌍방울이 제1회 후원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경제 고찰단 그거 북한 말인데요. 경제단을 데리고 가잖아요. 원래 방북할 때 이재명 지사가 도내 기업들을 데리고 가겠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실 때 대기업 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같이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모집을 안 해요. 쌍방울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업은.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억짜리가 내가 돈을 써야 1억짜리 물건이 나오는데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1억짜리 물건이 나왔다. 이건 그러면 누군가 돈으로 했겠네. 그거는 법카겠네. 이거를 알았던 것처럼 100억짜리 방북은 100억짜리거든요. 100억짜리를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돈을 안 썼는데 이게 생겼다. 근데 여기 옆에 쌍방울이 있네. 그래도 몰랐어. 그러면 그래도 몰랐어. 이 1억짜리를 파악하는 거에 100배 어떤 능력으로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사실 국민들에게 사실은 몰랐다는 걸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로 그다음에 진술을 맞춰서 이 모두가 뭐 다 속인 거고 그다음에 이걸로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돌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은 못 하겠고 기존에 있는 법무검찰에 의한 공소취소도 못 하겠고 한시 조직이고 책임도 안 지는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책임 안 지게 아무나 기소하고 아무나 공소 취소하고 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검은 그렇게 하고 외국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냥 형해화돼 버립니다. 이거는 저쪽이 나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화 시켜버리지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진영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특검이라는 거는. 그래서 만에 하나 예. 그러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 이제 3자 뇌물 이화영 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공소 취소가 되면 나중에 나도 다른 증거가 발견돼 가지고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할 수 있죠. 다시 기소하고 저는 그건 만약에 북한에서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예,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기에 얘기해 주면 그게 쟤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한만을 믿어 또 이러겠죠 그때.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나중에라도 결국 기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는 지금 상황이고 그게 그렇게 사실 명확하면 재판으로 얼마든지 밝혀집니다. 근데 어제 서영교 위원장님이 박영철 전 회장에게 증거를 현출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 불러다가 그렇게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판결문이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판결문 읽어보면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다 현출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기소가 됐잖아요. 어쨌든 저는 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진실이 안 밝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연임.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답 좀 해주세요. 연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다음 총선에서 대승을 하면 저는 연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다음 문자만 들으면 지금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아니 설주한 변호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인. 자, 아니 저 요 한마디만 할게요. 예. 아까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성호 장관이야 그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백반 양보해서. 근데 구자현 씨는 지금 검찰총장 대행인가요? 대행 꼬리표 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후배 검사 하나가 지금 저기 국회 가서 이렇게 물어뜯기고 총을 다 쏴대는 거 혼자 맡고 있는데 검사로서 검사 선배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안딱합니까? 네? 그 총장 딱지를 그렇게 떼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청와대에 가서 국무회의 참석하는 검찰총장이 말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원래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수사하고 감옥 보내야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이고요. 물론 대행이지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네? 그럼 국무회의에 대법원장도 가나요? 아니 곧 부르지 않겠어요? 아니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대한민국 진짜 미쳤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재명이 그랬어요. 검찰 요즘 잘하던데? 검찰총장 앞에다 두고 감사합니다. 야, 안 창피하냐? 모르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TV조선과 류병수 차장과는 하등 박상윤 검사님 마찬가지고 하등의 연관이 없고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 창피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에 한 번도 안 했던 것이 한 번 무너지면요. 다음번에는 이제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 이제 대법원에서도 누구 나와라. 그럼요. 이런 식으로 자꾸 권력은 확대되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계속 무너지는 그러니까 거의 뭐 국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청문회 받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예, 권력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법치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더 하고 싶은데 시간 배고파요. 연어나 먹죠. 연어 먹으러 갑시다. 연어는 빼주세요. 연어나 먹죠.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슈퍼챗에 보내주셨는데 최강태강희님, 검사님, 박상용 검사님 사법 정의를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니어님, 박상용 검사님 응원합니다. 백총 화이팅. 자, 러블리건께서 박상용 검사님을 보고 망가지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백광영님도 감사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강펀치도 응원합니다. 애국자 세 분께 감사합니다. 자, 다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을 지키는 정의로운 세 분을 응원합니다. 국민이 함께합니다. 오징어 페퍼민트님께도 감사합니다. 네타냐후에게도 연어 헤드 보내주기 운동을 발족해야 할까봐요. 홍7644님
세 분 식사비 보냅니다. 기운 내시고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 원을 보내셨는데 저희가 손을 못 대는 돈입니다. 마음만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검사님 홍7644님 이게 회사로 갑니다. 저희는 구경도 못하는 돈입니다. 아니, 하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 예. 살이 너무 빠졌는데 아, 예. 건강 괜찮아요? 아 예 이제 괜찮습니다. 예, 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얼굴 안 됐다고. 예. 아 저도 생각보다 화면 같은 거 보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많이 빠졌어요. 예. 잘생기긴 했는데 안 됐다고 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먹고 박상용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박상용 지키는 게 괜찮습니다. 예. 박상용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박상용은 지금 박상용 개인이 아니고요. 무너져가는 그 뭐랄까 민주주의, 무너져가는 법치에 홀로 지키는. 어제도 검정 넥타이 메고 나가셨는데 물론 검사들 차림이 보통 그래요. 검정 넥타이 많이 하시고 검정 양복 많이 있는데 제 눈에는 뭐랄까 사망한 법치가 죽었는데 그 빈소를 홀로 지키는 상주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 정치의 때를 묻히려고 하시는데 저는 박상용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라인이네 어느 당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치 안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걱정 그냥 마세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잔소리까지 했습니다. 진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많이 힘을 주시고요. 네, 우리 박상용 검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떤 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응원과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조만간 또 다시 한번 또 초대해서 또 하실 말씀 또 듣고 싶은 이야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백총이 또 나올 거예요. 네. 네, 백총이 또 나올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서영교인데 나오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네. 또 그때 백총이 또 나올 겁니다. 네. 나와요. 대답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목요일 날이니까요. 조홍천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키자 강펀치, 지키자 박상용.